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창용화운의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혀 예상 못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화운의 총재가 어제 외신 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간담회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솔직히 1월 금통이 있었던지 지금 5일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5일밖에 안 지났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1월 금통이 이후에 시장에서 최종금리를 결정을 해버려요.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까지 최종금리 결정된 게 없다. 금통위원 6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3.75%까지 열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금리나 채권금리는요, 이미 금리 끝나고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장의 기대가 어긋났다면 이창용화운의 총재가 바로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자간담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상 외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도 중점을 두겠지만 경기, 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질문하니까 이창용화운의 총재가 작년에는 5% 넘는 물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됐다. 근데 지금은 이미 높은 금리 수준에 있어서 물가의 이 높은 금리 수준이 높은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고 밝힌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한 패스보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패스보다 더 내려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경로를 좀 볼까요? 1월달, 2월달은요 5%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물가 둔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평균 4.2% 상승률, 2024년 하반기에는요 3.1%로 현재 5%보다 크게 낮아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 물가를 3%로 봤어요. 이 질문과 답변에서 최종금리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창용화운의 총재, 지금은 이미 높은 금리 수준에 있어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된다. 이 말은 2월 금통위에선 동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금통위가 언제다? 4월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최종금리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한다? 3월 CPI가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동결을 한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3월 CPI부터 물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포착한 내용입니다. 국제유가나 작년에 고물가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물가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답변으로 한국의 최종금리는 3.5%로 결정됐다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한 패스보다 경로보다 더 내려간다면 성장,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 4.2%, 하반기 3.1% 수준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고 성장률이 약화되면 어떤 뜻이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2022년 제일 중요했던 경제 지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당연하죠. 성장은 안정되는 흐름에서 물가가 치솟으니까 성장 고려 없이 물가만 보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요. 물가와 더불어서 성장률 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금리를 낮추나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낮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좋은 지표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물가만 불안하다 보니까 매파만 득실득실 하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률이 크게 침체가 되면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답변에서 한국은행 총재 생각과 좀 다르게 말이 나왔는지 이창용화운 총재가 추가로 다시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관련
금리 인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망 짧게 부탁한다고 했어요.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 침체된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고물가로 부동산 등을 걱정하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희 예상대로 물가가 조정된다면 물가 안정이 주목되어야겠지만 성장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 정책을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을 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물가 전망 경로보다도 낮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전망 경로대로만 가도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세운다고 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통에서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 사람들은 2%대 물가에서는 물가를 잊고 사는데 3%대 물가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더라. 그리고 5%대 물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 물가 상승률 3%가 나오는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변화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지난 금통 이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이거 예상했던 바다. 기준금리가 3.75%가 될 것을 전망한 시장 사람들이 전망치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나는 3.75% 생각했는데 1월 금통 이후에 3.5%가 맞는 것 같아. 그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조절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전망을 했으면 약간 부정적인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말 전혀 없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단기 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성장률 둔화되고 물가도 떨어지다 보니까 통화정책도 다시 금리 하락 쪽으로 가리키겠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자간담회를 요약하면요. 언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 이미 높아 참을 수 없는 비둘기 본능. 금리 인하 발언만 없었을 뿐 총재 발언 비둘기적이다. 지금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선언을 했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처음으로 오픈을 한 것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5월, CT는 8월,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10월, ING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하는 IB나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7개월 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자, 2000년 이후에 시장과 시장 채권금리하고 기준금리 역전이 5거래 이상 지속된 사례가 이달까지 총 12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차례 중 8번은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나타났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 속도보다 이제 물가 하락이나 아니면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했던 사례죠. 자, 그런데 12차례 중 3번은요. 수개월 후에 인하 사이클로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7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더욱 역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늘 강조드리지만요. 과거보다 예전보다 경기나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고금리가 장기간 몇 년간 이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금리 인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지금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10시 반에 발표됐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측치 0.1%, 마이너스 0.1%보다 하락폭이 더 컸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도 6.2%, 예측치 6.8%보다도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네요. 반면에 미국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예측치 마이너스 0.8%보다 낮은 마이너스 1.1%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 지표가 나오니까요.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네요. 한때 얘가 4.2%까지 올라갔죠. 채권 수익률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어느새 101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 대한민국의 채권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요, 금융채 1년물 금리가 3.8%대까지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은행에서 1년 정기예금 4%대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WTI 기준으로 82불 수준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70불, 한때 60불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황이 갔었는데 지금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이동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국제유가는요, 물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변수도 잘 체크해서 저희가 영상 반영을 잘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쇼킹부동산은요, 최악의 부동산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그 기회는 짧을 수가 있다는 거죠.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제란에 보면요, 기존 주택 매수 싸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포함해 두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외곽 지역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3기 신도시 청약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가부의 3기 신도시 청약 내용 모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